이 단원은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차 함수 말하는 거예요. 근데 1차 함수 모양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생기면 얘네들은 전부 다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할 거야. 일단 첫 번째, 좌표 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봐봐, 선생님이 좌표 평면, X축, 그리고 Y축, 원점 이렇게 그려볼 거야. 그랬을 때 얘네들은 지금 만약에 A, B라는 점이 A, B가 여기 있다고 쳐볼게. 됐니? 그럼 이 점을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보면 X축에 평행한 직선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고 얘 이름은 뭐라고 했었어 우리가? 그렇지. 얘는 X축에 평행한 직선이니까 Y는 B 아니면 Y축에 대해서는 얘가 수직인 직선이니까 Y는 B라고 이름을 붙였었어. 그리고 또 A, B를 지나면서 이번에 Y축에 평행한 직선이에요. 그러면 X축에는 수직이 되겠지. 얘 이름은 뭐예요? X는 A. 이것도 배웠었죠. 그래서 얘는 X축에는 수직이고 Y축에는 평행한 직선이면서 A, B를 지나니까 X는 A. 그래서 선생님은 어디에 수직인지에 따라서 이름이 바뀐다고 생각했어. 일단 얘는 A라는 점을 지나면서 X축의 수직이니까 X는 A라고 쓰고 얘는 Y축의 수직이면서 B점을 지나니까 Y는 B라고 써주면 되겠죠. 됐나요? 평행한 걸로 외울지 아니면 수직인 걸로 외울지 하나로 정하세요. 근데 선생님은 이걸로 외우는 게 편해서 얘로 외웠을 뿐이야. 이해됐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알 수 있던 게 뭐였어? Y축의 또 다른 이름은 X는 0. X축의 또 다른 이름은 Y는 0이라고 배웠었죠. 여기 이렇게 써있죠? 네.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 여기다가 밑줄 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과연 표준형이었을지 일반형이었을지 한번 볼게요. 2차 함수에도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는 것처럼 1차 함수에도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같이 정리해 볼게요. 밑에다 같이 필기하세요. 직선의 방정식 즉 1차 함수의 표준형과 그리고 이 1차 함수의 일반형 한번 적어볼게요. 표준형은요. 얘는 뭐라고 써야 돼? 그렇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써주면 되고요. 일반형은 얘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쓸게요. 그냥 이렇게 표준형으로 생긴 모양에서 y를 싹 다 우변으로 넘겨주고 는 0의 형태로 만들잖아요. 그럼 mx 마이너스 n 아니 마이너스 y 다시 할게요. mx 마이너스 y 플러스 n은 0이라는 이 모양이 그냥 앞에 있는 기수를 싹 다 a, b, c로만 바꿨을 뿐이고요. 어쨌든 이 모양이 바로 뭐가 된다? 그렇지. 일반형이 되는 거다. 이해됐어? 그럼 그냥 y는 하고 이렇게 1차 함수의 모양으로 적은 이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하는 거다.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즉 1차 함수의 표준형과 일반형은 각각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봐봐. y는 mx 플러스 n이 좌표 평면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요. 지금 이 직선과 x축의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도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삼각함수에서도 배웠었죠. 아니 삼각함수가 아니라 삼각비에서도 배웠었죠. 여기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일 때 탄젠트 세타가 뭐랑 관련 있다고? 탄젠트 세타가 이 직선의 기울기인 m과 관련 있다고 배웠었어.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도 중요한 거니까 밑줄 쳐넣으세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개념 체크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개념 체크 1번에서 기울기가 2고 y절편이 1인 직선. 그거 너무 쉽다. 바로 쓸 수 있죠. y는 기울기 2x 플러스 y절편 1 됐죠? 다음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 얘들아 그럼 탄젠트 45도는 몇이었어요? 그냥 1.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5인 거야. 따라서 y는 1x 플러스 5라고 써주면 되고요. x축에 평행하대요. 그럼 얘들아 봐봐. 좌표평면 한번 그려볼게요. x축에 평행하다는 건 y축에는 수직이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서 1,3을 지난대요. 그럼 여기다 점 찍고 x축에 평행하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겠다.
그럼 y축의 수직인 직선은 이름을 y는 뭐라고 붙여야 돼? 아니면 x는 뭐라고 붙여야 돼? 그렇지. y는 뭐라고 붙여야죠. y축의 수직이니까. 이해됐어? 따라서 얘는 y는 3이라고 써주면 돼요. y는 3.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개념 11번 한번 같이 볼게요.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이거 공통수학 1에서 1차 함수를 우리가 빠르게 찾아야 되는 경우에 선생님한테 이거 설명 들은 친구들 있었을 거야. 봐봐 얘들아. 우리가 만약에 기울기가 m이고 지나는 점이 x1, y1이라고 해볼게. 됐니? 그랬을 때 얘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일단 기울기가 m인 직선이니까 y는 mx 다음에 y절편 모르니까 네모칸으로 비워둘게요. 됐나요? 네모칸 구하려면 x 자리에다가 x1, y 자리에다가 y1 대입해야겠지. x1, y1 이렇게 대입하세요. 그럼 이거 넘겼을 때 그 값이 바로 네모가 되겠죠? 그럼 네모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mx1 그리고 플러스 y1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봐봐. 얘는 m으로 묶어주면 어떻게 돼? y는 m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이 되죠? 이거 어떤 형태랑 똑같아요? 지금 위에 있는 이 식을 여기 y1 있잖아요. 얘를 그냥 이쪽으로 넘겨준 형태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실제로 위에 거보다 아래 형태를 훨씬 더 많이 써요. 이해됐니?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숫자로 예시 들면 아마 단번에 이해될 거예요. 봐봐.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이고 지나는 점이 뭐 1, 마이너스 3이래. 됐니? 그럼 y는 2x라고 쓸 건데 괄호 먼저 하세요. 괄호 한 다음에 봐봐. 1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는 x에 대한 식은요. 뭐예요? x-1이죠? 그래서 괄호 안에다가 x-1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지나는 점의 y좌표는 뒤에다가 그대로 붙여주세요. 왜냐면 어차피 여기다가 y 플러스 3 이렇게 됐을 건데 이 플러스 3 뒤로 넘기면 바로 마이너스 3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y는 2에 얘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는 x식 x-1 다음에 뒤에다가 y좌표 마이너스 3 부호 바꾸지 말고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이해됐죠? 마이너스 3 이렇게. 이해됐어? 그래서 얘 정리하면 y는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5라는 1차 함수식을 바로 구할 수 있다. 이거 만약에 몰랐으면 너네 어떻게 풀어야겠어? y는 2x 플러스 네모 이렇게 해놓고 1, 마3 x 자리에다가 y 자리에다가 각각 대입해서 네모 값 따로 구해야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3 넘겨서 마이너스 2는 네모니까 네모 값은 마이너스 5다. 아 그러니까 y는 2x 마이너스 5가 되는구나. 이렇게 구했어야 되는데 이 방법이 너무 귀찮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바로 구할 거다. 뭔 말인지 이해됐어? 네. 그래서 여기 리바크 한번 같이 볼게요. 만약에 점 A를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직선, 즉 Y축의 수직인 직선을 구하게 되면 얘는 기울기가 없잖아요. 기울어진 정도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직선의 방정식을 위의 방법으로 구해봤자 이 부분 M값 자리가 0이 되기 때문에 즉 Y는 Y1이라는 이런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나온다. 이해됐어요? 다음 개념 체크 보세요.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일단 첫 번째 기울기가 3이고 점 0,1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럼 얘는 y는 3x 빼기 0 플러스 1 이렇게 바로 구해주라 그랬지? 그럼 얘는 3x 플러스 1이니까 따라서 y는 3x 플러스 1 여기까지. 됐나요? 다음에 두 번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래. y는 마이너스 그리고 얘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x 마이너스 4 그리고 뒤에다가 마이너스 2 그대로 붙여. 전개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4 마이너스 2가 플러스 2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대표유형 12번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두 점 A, B에 대해서 선분 A, B를 1대1로 내분하는 점. 그럼 봐봐.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먼저 구해야겠지? 얘를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A, B 순서대로 점을 쓸게요.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됐죠? 그럼 내분하는 점의 좌표는 3분의 이렇게 곱하면 2, 이렇게 곱하면 마8.
3분의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0. 됐죠? 그럼 얘는 3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 3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다. 이해됐어요?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인 거고요.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y는 2에 x 부호 바꿔서 플러스 2, 다음에 뒤에다가 그 부호 그대로 마이너스 4 붙여주라 그랬지? 따라서 y는 2x 플러스 4 마이너스 4니까 지워져요. 그래서 y는 그냥 2x가 된다. 됐죠? 다음 2번 보세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가격 크기가 60도. 그럼 탄젠트 60도가 기울기가 되니까 얘는 몇이에요? 루트 3. 아, 그럼 2번은 뭐라고 써야 돼? 기울기가 루트 3이고 점 얘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y는 루트 3에 x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2루트 3 다음에 뒤에다가 부호 그대로 플러스 1 계산하면 루트 3x 마이너스 얘는 2루트 3이에요. 이거 지고 다시 쓸게요. 2루트 3이니까 루트 3 곱하면 2, 3은 6 플러스 1 그럼 루트 3x 마이너스 5니까 따라서 y는 루트 3x 마이너스 5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이해됐죠? 다음에 유제 문제는 저번 시간이랑 똑같아요. 그냥 스스로 풀고 그 다음 모르는 것 쌤한테 질문하세요. 다음 개념 12번 볼게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여기다가 두 점 밑줄 주세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요. 아까는 뭐가 주어져 있었어? 아까는 그렇지. 기울기랑 지나는 점 x, x1, y1 얘가 주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그냥 두 점 x1, y1 그리고 x2, y2 이렇게 주어져 있었죠?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도 똑같아요. 우리 두 점 주어져 있으면 기울기 구할 수 있었지. 기울기가 뭐예요? 기울기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여기까지 됐나요? 이거를 뭐 x1이랑 x2, y1이랑 y2 각각 이렇게 자리 바꾸면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자리 바꿔도 상관없어요. 기울기기 때문에 비기 때문에 어차피 그냥 부호는 똑같이 나와요. 이해됐나요? 네. 그럼 봐봐요. 지금 여기에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방금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쓰면 돼. y는 기울기가 지금 얘가 되는 거니까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이거에다가 x-1 그리고 원래 y 대신에 y-y1이 있었는데 얘가 넘겨져서 그냥 뒤에다가 쓴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뒤에다가 플러스 y1이라고 써주면 돼요. 얘는 지금 얘를 넘기면 얘랑 똑같은 모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엔 같은 소리예요. 이해됐어? 그럼 두 점이 서로 x좌표가 다를 때는 이렇게 기울기를 갖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또 구할 수 있구나. 그치? 근데 지금 만약에 x1이랑 x2랑 같아버리면 얘들아 이 분모가 뭐가 되니? 분모가 0이 되어버려요. 이해됐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잖아. 그리고 이번에는 x좌표가 서로 같고 y좌표가 서로 다른 두 점이라 그랬지? 선생님 반대로 썼다. 그럼 여기가 x1 숫자로 예시를 들게요. 뭐 2,5 여기는 2,9라고 해볼게요. 그럼 2,5랑 2,9 둘 다 x좌표가 서로 같죠. x좌표가 서로 같은 애들끼리 쭉 이어보잖아요. 그럼 이 직선은요. 어때요? y축에 평행하지. 기울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x는 뭐라고 써야 돼? 그렇지. x는 2라고 이렇게 적어줘야 돼. x축의 수직인 직선인 거니까.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x좌표가 서로 같을 때는 두 점을 찍어보고 그 다음에 x는 뭐라고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개념 체크 볼게요. 다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써야 돼? 얘네 지금 x좌표 다르네요. 그럼 기울기 구하세요. 1 빼기 마이너스 1 분의 3 빼기 7. 그럼 계산하게 되면 2분의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 되겠지. 이해됐어요? 선생님은 지나는 점을 일부러 예로 잡았어. 기울기는 두 개 같이 이용해서 구하는데 지나는 점은 얘를 쓰던 답은 똑같이 나와요. 해볼까요? 얘는 선생님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지금 지나는 점이 1,3이라고 했어. 그럼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5 이렇게 나오죠. 이해돼서 얘가 답이야. 근데 만약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지나는 점을 얘라고 했어. 그럼 y는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 플러스 7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플러스 7이니까 플러스 5 이렇게 어때? 답이 똑같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이해됐나요? 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그 다음에 얘는 기울기 먼저 구하게 되면 3 빼기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 빼기 2니까 얘는 계산하면 5분의 마이너스 4. 따라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5분의 4고 지나는 점은 얘로 하든 똑같이 나온다 그랬지? 그럼 뒤에 걸로 할게요. x 플러스 2 다음에 플러스 2. 그럼 y는 마이너스 5분의 4x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8 플러스 얘는 5분의 10이니까 계산하게 되면 y는 마이너스 5분의 4x 플러스 5분의 2가 된다. 이해됐어? 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에서 기울기 구하려고 했는데 봐봐. 이제 x좌표가 서로 같아 버렸네. 그럼 이거 점 찍어보면은요. x축, y축, 원점 그림 안 그려도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2,3 여기랑 또 마이너스 2,8 여기를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요. x축의 수직이니까 뭐라고 써? x는 뭐라고 써야겠지. 그럼 얘는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개념 13번 볼게요.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진 이런 직선의 방정식의 경우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봐봐. 일단 x절편과 y절편도 결국엔 점이에요. 그러니까 점의 좌표로 나타내면 x절편이 예를 들어 a래. 그럼 얘는 a, 0이라는 점을 지나는 거고 y절편이 b면 0, b라는 점을 지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요? 기울기는 x 증가량 a 빼기 0분의 0 빼기 b.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죠? 그럼 기울기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고 지나는 점이 a, 0이랑 0, b니까 나는 이걸 이용해서 한번 써볼게. 됐나요? 0, b 이용해도 상관없다 그랬어.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a분의 b에 x 마이너스 a 그리고 뒤에 플러스 0인 거죠? 얘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플러스 b가 됩니다. 양변에다가 a 곱하실게요. a 곱하면 얘는 a 곱했을 때 ay는 마이너스 bx 플러스 ab가 되죠. 이거 넘겨주세요. 넘기면 얘는 bx 플러스 ay는 ab가 되죠. a, b의 곱으로 양변을 나누게 되면 얘는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라는 이런 식이 나와요. 근데 얘들아 딱 봤을 때 이 식이 이쁘게 생겼니? 이 식이 이쁘게 생겼니? 얘가 더 이쁘게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x절편이랑 y절편이 주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거고 나는 y는 하고 정리하는 게 편한데 하면 양변에다가 다 뭐 이렇게 전개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된다. 이해됐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꼴은 이게 된다. 이번 단원에서는 외워야 될 게 생각보다 많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유형별로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세우는지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는 x절편 그리고 y절편 이 각각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봤어요. 됐죠?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서 a랑 b는 지금 분모에 들어갔으니까 절대 0이 돼서는 안 돼. 이해됐어? 다음에 직선 여기에서요. 좌표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 예를 들어서 x절편이 a고 y절편이 b라고 했으니까 좌표 평면 그리시고요. 얘가 뭐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이 직선이. 그럼 여기가 a, 여기가 b가 될 거잖아. 이해됐니? 그럼 여기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요.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a 곱하기 높이 b가 되는 거잖아. 그치? 넓이 s는 2분의 1 a, b가 된다.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A점이랑 B점이 둘 다 음수야. 그럼 당연히 절대값 씌워야 되고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이거 적어 놓으세요. 얘는 그냥 절대값 A, B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절대값 마이너스 2랑 절대값 마이너스 3을 곱하면 그냥 뭐가 돼요? 절대값 마이너스 2 곱하기 절대값 마이너스 3은? 그렇지 6이 나오잖아. 그런 것처럼 절대값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는 것도 6으로 똑같아요. 따라서 얘는 앞으로 이렇게 그냥 쓰기로 약속한다. 이해됐지? 다음 개념 체크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x절편이 3, y절편이 8인 직선이래요. 그럼 1번 경우 어떻게 써야 돼요? 얘는 3분의 x 플러스 8분의 y는 1이라고 쓸 건데 나는 y는 하는 식으로 전개하고 싶어. 그럼 양변에다가 8 곱하세요. 그 전에 8y는 얘 넘겨서 3분의 x 플러스 1이라고 쓸게요. 8 곱하게 되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8x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기게 되고요. 다음 2번 보세요. 두 점, 얘도 x절편, y절편 주어져 있네요. 그럼 2분의 x 마이너스 5분의 y는 1 될 거고 마이너스 5분의 y는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1이고요.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5를 곱해버릴게. 그럼 y는 마이너스 5 곱했을 때 플러스 2분의 5x 그리고 마이너스 5 곱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구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 유형 13번 한번 같이 볼게요. 두 점 A, B에 대해서 선분 A, B의 중점과 점 마이너스 1,7을 지난대. 얘들아 그럼 중점은 뭐예요? 1대1 해서 그거 막 크로스 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랬어? 그냥 두 점의 X좌표 더한 다음에 2로 나눠. 그럼 마이너스 5 플러스 1 나누기 2, 또 두 점의 Y좌표 더한 다음에 2로 나눠. 2 플러스 6 나누기 2. 그럼 계산하게 되면 얘는 몇 콤마 몇이에요? 얘 마이너스 4니까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2 콤마. 얘 8이니까 약분하면 4. 이해됐어? 따라서 중점의 좌표는 M이라고 할게요. 얘는 마이너스 2,4가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 이 점과 점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래. 두 점의 좌표 나와 있을 땐 뭐 해야 돼요? 그렇지. 기울기 먼저 구해주세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1 분의 4 빼기 7 하면은 얘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 계산하면 3이 돼요. 따라서 Y는 3으로 시작하고 난 지나는 점 이거 중점으로 할게요. 그럼 x 부호 바꿔서 플러스 2. 다음 부호 그대로 플러스 4. 됐나요? 그럼 y는 3x 플러스 6 플러스 4니까 플러스 10이 나온다. 이해됐어?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의 y는 3x 플러스 10이 되고요. 다음 2번 보세요. 지금 점 4, 마이너스 6을 지나는 이 직선의 y절편이 x절편의 3배래요. 됐니? 그럼 봐봐. 일단 선생님은 y절편을 y절편이니까 0, 몇이라고 놓을 거고요. x절편은 k, 0이라고 놓을게. 근데 x절편의 3배라고 했으니까 y절편은 0,3k라고 두면 되겠다. 이해됐어? 그럼 2번도 기울기 먼저 구해야지. 기울기는 0,3k랑 k, 0으로 할게요. 그럼 0 빼기 k 분의 3k 빼기 0 하면은 기울기는 마이너스 k 분의 3k니까 약분해서 마이너스 3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럼 기울기 나왔고 지나는 점 여기 4, 마이너스 6 나왔죠? 그럼 계산하게 되면 y는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4 그리고 뒤에다가 부호 그대로 마이너스 6 계산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12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6이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표 유형 14번도 한번 같이 볼게요. 14번에서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요. 지금 세 점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도록. 근데 얘들아 봐봐. 꼭 이 순서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A, B, C라는 점이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 세 점 중에서 어느 두 점으로 기울기를 구했을 때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두 점 가지고 기울기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랬을 때 이 각각의 직선의 기울기가 다 어떻겠어요? 기울기가 다 똑같아야겠지. 이해됐어? 그럼 선생님이 둘둘 짝지어서 각각 기울기 구해볼게. 됐니? 첫 번째는 A랑 B 가지고 기울기 구해볼게요. 직선 AB의 기울기. 기울기는 2 빼기 마이너스 1 분의 5 빼기 마이너스 4. 계산하게 되면 3분의 9니까 3이 되고요. 다음 이번에는 BC의 기울기 구해볼게요. 얘는 A 빼기 마이너스 1 분의 A 빼기 5 마이너스 빼기 4. 그럼 계산하게 되면 A 플러스 1분의 얘네는 계산하면 플러스 4 되니까 A-1 이렇게 된다. 이해됐어? 그러면은 지금 아래 계산한 거랑 위에 계산한 거랑 지금 한 직선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서로 같아야겠죠? 그럼 A 플러스 1분의 A-1이 지금 3이 되는 거니까 크로스로 곱하세요. 얘 밑에 1 숨겨져 있다 생각하고. 그러면 3a 플러스 3은 a-1이 되고 넘기면 2a는 넘기면 마이너스 4가 돼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a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2. 다음에 이번에서는요. 지금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을 거래. 봐봐.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으려면은 이 세 점이 어떻게 생겨야 될까? 그렇지. 한 직선 위에 있거나 아니면 세 점이 전부 다 일치하는 경우. 세 점 중에 두 개라도 일치하는 경우. 근데 얘네들은 보니까 x좌표가 지금 서로 전부 다 달라요. 그럼 서로 다른 세 점인데 서로 다른 세 점이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그렇지. 무조건 한 직선 위에 있어야 된다. 그럼 방금 위에 했던 것처럼 둘둘 짝지어서 기울기가 서로 같다라고 하면 되겠지? 그럼 이렇게 짝짓고 이번엔 이렇게 짝지어볼게. 됐니? 그러면은 2번 같은 경우 AB의 기울기 계산하게 되면 2-1분의 3-0 그럼 1분의 3이니까 3 나오고 다음에 이번에는 AC의 기울기 볼게요. 얘는 5-1분의 A 빼기 0 그러니까 4분의 A잖아. 그럼 얘가 3이 되려면 A는 몇이에요? A는 12가 나온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다음에
여기 개념 14번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얘가 나타내는 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야. 얘들아, 근데 이거는 1차 방정식의 무슨 형이라고 배웠지? 아까 앞에 선생님이 일반형이라고 얘기했었죠. 이 일반형이 나타내는 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봐봐. 일단 이 1차 방정식 얘는요. x도 1차, y도 1차잖아. 그치? 그리고 이 앞에 있는 a랑 b가 둘 다 0이 되는 건 안 되지만 둘 중에 하나만 0이 되는 건 오케이야. 이해됐어? 둘 다 0이 되어버리면은요. c는 0인데 이건 x, y가 사라졌으니까 1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1차 방정식, x,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라고 할 거면 x랑 y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 이해됐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0이 될 수 있지만 둘 다 0이 되는 경우는 안 돼요. 이해됐어요? 어쨌든 x, y에 대한 1차 방정식 얘는요. 실제로 내가 y는 하고 식을 정리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그 1차 방정식의 표준형이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지금 첫 번째 밑에 너네들은 교재에 표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에서요. 얘는 a가 만약에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라고 쳐볼게. 됐니? 그러면은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로 고칠 수 있고 b로 양변 나누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겠지. 여기까지 됐니? 그랬을 때 얘는 지금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니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의 형태가 나와. 그러니까 얘는 어떤 모양이겠어? 직선 모양이겠죠. 이해됐어요? 얘는 기울기가 여기다 쓸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고 y절편이 마이너스 b분의 c인 직선이 되는 거야.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할 줄만 알면 이렇게 변형할 줄만 알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는 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해볼게요. a가 0이 아니고 b가 0인 경우 볼게. 그럼 얘들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에서요. b가 0이면 얘가 지금 사라지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ax 플러스 c는 0이 되니까 x는 하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a분의 c라는 모양이 나와요.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도 어쨌든 x축의 수직인 직선이잖아. 직선. 이해됐어? 대신 얘는 기울기가 있어 없어? 없어요. 얘는 y축에 평행한 이런 직선이 나온다. 이해됐지? 다음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경우 볼게. 그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일반형에서요. 이번에는 a가 0인 거니까 얘가 날라가. 그럼 정리했을 때 얘는 by 플러스 c는 0이 되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c가 돼요. 이해됐니? 그럼 얘도 y축에 평행한, y축의 수직인 그런 직선이 나오겠지. 그리고 그 직선은 기울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x축에 평행한 이런 직선이 나올 거고 y축의 수직, x축의 평행. 헷갈리지 마시고요. 네, 여기까지 끝입니다, 이게.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또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은 y는 ax 플러스 b. 이해됐어? 여기서 y는 얘를 y는 하고 식을 정리하잖아요.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올 건데 귀찮으니까 이 기울기를 a, 이 y절편을 b라고 놓고 쓰면은 y는 ax 플러스 b라는 이런 표준형이 나온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다음 개념 체크 문제 볼게요. 다음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을 좌표평면 위에 그리시오라고 했어. 그럼 얘는 y는 하고 고쳐볼게. y는 다 넘겨.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됐니? 그럼 얘는 좌표평면 위에 그리게 되면 y절편이 2고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렇게 생겼겠네요. 이해됐어요? x절편 뭐 표시하고 싶으면 표시하시고요. 표시 안 하고 싶으면 상관없습니다. 됐죠? 다음에 얘는 좌표평면 위에다가 그릴 건데 정리하면 y는 2분의 5가 되겠죠? y는 하고 정리됐으니까 y축의 수직인 이런 직선이 된다. y는 2분의 5. 이해됐죠? 다음에 또 얘는 정리하면 x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x축, y축 그렸을 때 x는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x축의 수직인 이런 직선이 되겠네. x는 마이너스 4. 이해됐죠? 다음 대표 유형 15번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A, B의 곱이 양수고 B, C의 곱이 양수일 때 직선 얘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일단 얘를 Y는 하는 걸로 바꿔볼게요. 0이 되는 건 일단 없는 거네. A, B 중에. 얘네 곱했을 때 무조건 양수 나온다 그랬으니까. 이해됐니? 그럼 Y는 하고 정리하면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돼요.
됐니? 그럼 여기에서 기울기는 얘가 되고 y절편은 얘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a, b의 곱이 양수라는 건 둘 다 부호가 플러스로 갔거나 마이너스로 갔거나. 그치? 그럼 여기서 지금 b가 플러스일 때는요. 여기서도 b가 똑같이 플러스인 거니까 b가 플러스일 때 c도 그럼 지금 둘이 곱해서 양수 나왔으니까 c도 부호가 플러스로 갔겠네. 아, 그러면은 얘네들의 곱이 지금 a, b의 곱과 b, c의 곱이 둘 다 양수로 똑같다는 건 a, b, c의 부호가 모두 다 똑같아야 돼. 플러스면 플러스로 다 똑같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로 다 똑같고. 이해됐어? 그럼 봐봐. 여기에서 지금 기울기 b분의 a를 보면은요. b랑 a랑 부호가 같잖아? 그럼 얘네가 플러스로 같든 아니면 마이너스로 같든 얘네의 부호는 뭐가 돼요? 그냥 양수가 되는 거지. 양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였어. 그럼 기울기는 음수가 되고요. 또 C랑 B도 지금 부호가 서로 같으니까 B분의 C도 양수야. 근데 에다가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Y절편은 음수가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그럼 좌표 평면 위에다가 선생님 대략적으로 그려볼게. X축, Y축, 원점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근데 Y절편이 지금 음수니까 셋 중에 뭐예요? 그렇지. 이렇게 생긴 형태가 되겠지.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려볼게. 이해됐니? 네. 그래서 이렇게 디귿자로 1, 2, 3, 4, 4분면이었잖아. 그럼 지나지 않는 4분면은 뭐라고 써야 돼? 얘는 제1사분면이라고 써주면 된다. 제1사분면. 이해됐죠? 그리고 여기 밑에 리마크 적혀져 있는데 그건 한번 읽어보세요. A, B의 곱이 지금 양수면 A, B의 부호가 서로 같으니까 A분의 B랑 B분의 C, 아니 B분의 A 얘네들이 뭐 위아래 상관없어요. 얘는 역수가 되더라도 어쨌든 A, B의 부호가 같으면 얘네들 서로 나눈 게 무조건 양수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A, B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A분의 B든 B분의 A든 무조건 음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됐죠? 다음에 개념 15번 한번 같이 볼게요. 표준형으로 표현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 평면 위에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요. 평면이라는 건 좌표 평면 말하는 거예요. 좌표 평면에서 어떤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우리 이미 알고 있어. 평행하거나 일치해, 겹쳐지거나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이 세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 평면이 아니라 공간에서 보잖아요. 공간에서 보게 되면 이런 조건이 없으면 밑에도 써 있어요. 조건이 없으면 두 직선은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꼬인 위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옛날에 꼬인 위치 배웠었잖아. 선생님이 이렇게 직육면체를 하나 그렸어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이 직선 있죠. 이 3분은 얘랑 지금 꼬인 위치에 있죠. 평행하지도 않고 둘은 만나지도 않잖아. 그치? 이런 걸 꼬인 위치라고 하고 어쨌든 공간상에서는 이렇게 공간상에서는 평행하고 일치하고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말고도 직선의 위치 관계가 하나 더 있다. 꼬인 위치라는 거. 이해됐어요? 네, 그거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네, 표준형으로 표현된 직선의 위치 관계 한번 볼게요. 표준형이라고 하면 y는 ax 플러스 b 이런 형태라 그랬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이렇게 다른 하나는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됐나요? 그럼 봐봐. 우리 이거 혹시 기억나요? 여기다 필기 하나만 해놓을게요. 여기서 중학교 2-1에서 연립 방정식과 1차 함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나? 그거 그대로 써 있는 거야.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됐나요? 얘네 둘은 둘 다 직선이니까 1차 함수잖아요. 1차 함수를 이렇게 연립하잖아요. 그럼 이 연립 방정식의 해 개수는요. 1차 함수의 입장에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같이 볼게요. 얘네들은 x, y가 모두 살아있는 이런 1차 방정식인 거니까 얘네는 y는 하고 정리하면 1차 함수 모양이 된다고 배웠어요. 됐나요? 그럼 어쨌든 연립 1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는요. 이 두 1차 함수의 교점의 개수랑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따졌을 때 두 직선이 이렇게 서로 평행하잖아? 그럼 교점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평행할 때는 두 직선의 교점의 개수가 없으니까 이 연립 방정식의 해도 있어 없어? 없다. 그러니까 해를 구할 능력이 없다 해서 뭐다? 불능이라고 기억하라 그랬어. 됐니? 그 다음에 두 직선이 만약에 일치해요. 이렇게 완전히 포개어졌어. 일치하는 경우에는요. 두 직선의 교점의 개수가 이 모든 점들이 뭐가 되는 거야? 다 교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가 무수히 많죠. 교점의 개수가 무수히 많다는 건 이 연립방정식의 해도 무수히 많다. 그러니까 해를 딱 하나로 정할 수가 없다 해서 뭐라고 했다? 부정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 두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잖아요.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경우에는 지금 이
연립방정식에 해가 딱 하나로 존재하는 거야. 이해됐어? 따라서 두 직선의 교점의 개수가 한 개니까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도 딱 한 개, 한 쌍으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다음에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따른 이 표준형 있죠? 직선의 표준형. 그치? 이 표준형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평행일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이거 다시 한번 복기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건 기울기가 서로 어때야 돼? 그렇지. 기울기는 서로 같고 y절편은 서로 달라야 돼. y절편까지 같아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일치하는 게 되는 거야. 기울기랑 y절편이 같으면 모두 일치하는 거. 이해됐지?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그냥 기울기만 다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기울기 m과 m' 얘네들만 다르면 돼요. y절편이 같든 다르든 그건 알 바 아니야. 이해됐지?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쓸게요. 우리가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 사이의 관계를 봤던 것처럼 연립 방정식과 1차 함수 두 개 사이의 관계도 꼭 기억해 주셔야 돼. 이게 방정식과 함수가 왔다 갔다가 자유자재로 될 수 있을 정도로 너네가 기억해야 돼. 알겠지? 두 직선이 만나는 점의 좌표는요. 두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한 연립 방정식의 해이기도 합니다. 이해됐죠? 여기다 별표 쳐놓으세요. 이 의미가 이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다음 개념 체크 문제 볼게요. 두 직선. 지금 얘랑 얘가 서로 평행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얘랑 얘가 서로 평행한다는 건 앞에 있는 기울기가 서로 어때야 돼? 같고 y절편은 서로 다르면 되겠죠? 그럼 A-1이 5-2A랑 서로 같은 거니까 넘겼을 때 3A는 6, A는 2 여기까지. 됐죠? A 값은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개념 16번 볼게요. 두 직선 y는 mx 플러스 n 그리고 y는 m'x 플러스 n'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대요. 봐봐.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잖아요. 수직이면 m 곱하기 m'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이해됐어? 그러면은 왜 그런지 우리가 한번 볼 건데 이 과정을 알 필요는 없어요. 이거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라고 그냥 기억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은 봐봐. 여기 앞에 있는 직선의 기울기가 왜 1이 되는지는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앞에 있는 기울기의 곱이 서로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얘는 그냥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는구나. 이렇게 수직으로 한 점에서 만나는구나.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거꾸로 지금 기울기의 곱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얘네들은 서로 수직이라는 것도 거꾸로도 알 수 있다. 이해됐지?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정리한 거 한번 같이 볼게요. 봐봐. 두 직선 y는 mx 플러스 n,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표준형으로 나와 있을 때요. 만약에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 그럼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달라. 그러니까 m과 m' 같고 y절편 달라요. 일치한다는 건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습니다.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기울기만 다르면 돼. 이해됐어? y절편은 같든 말든 알 바 없어요. 그래서 기울기가 다르다. 다음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라는 건 앞에 있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래서 기울기의 곱은 1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해됐지? 다음 개념 체크 볼게요. 두 직선 얘랑 얘가 서로 수직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여기 앞에 있는 기울기 얘랑 얘 곱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 이건 외워주는 거예요. 그럼 2분의 2a-1 곱하기 마이너스 2a분의 1 얘네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4a분의 2a-1이 되겠죠? 얘가 1이 돼야 돼. 그럼 플러스 바꿔준 다음에 1분의 1이라고 고치고 크로스로 곱해서 서로 같다라고 두세요. 그럼 4a는 2a-1이니까 넘기면 2a는 1이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다음에 개념 17번 볼게요. 지금 일반형으로 표현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한번 볼 건데요. 지금 봐봐. 일반형이라는 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꼴로 나와 있는 이런 모양이라 그랬어. 그럼 얘랑 얘가 지금 위치 관계를 어떻게 따져볼 거냐? 얘도 결국엔 두 직선이니까 방금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나와요.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한다. 아니면 일치한다. 완전히 포개어진다.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난다. 아니면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인 경우. 이해됐어? 그럼 그런 경우는 이렇게 연립방정식으로 만들어 놓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만약에 평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이것도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거랑 똑같아요. 평행하려면 얘네 앞에 있는 개수의 b가 어때야 돼? 그렇지. A'분의 A랑 B'분의 B는 같고 C'분의 C는 서로 달라야 됐었어요. 이해됐나요? 그럼 평행하다는 건 두 1차 함수의 교점이 없는 거니까 연립방정식에 해도 없다. 이해됐지? 해가 없으니까 해를 구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불능이라고 했고요. 다음에 두 직선이 일치한다. 그렇게 되면 앞에 있는 개수의 비가 모두 다 똑같아야 돼요. 모두 다 똑같아야 되고 따라서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무수히 많다. 그러니까 해를 하나로 정할 수 없어서 부정.
이해됐죠? 다음에 얘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려면 기울기만 다르면 되는 거니까 앞에 있는 개수의 비, 얘네만 따져주는 거야. 얘네만 다르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도 얘네 교점이 한 개니까 해의 개수도 한 쌍 나올 거고요. 서로 수직인 경우도 결국에 한 점에서 만나는데 수직일 뿐인 거니까 얘네는 봐봐. 얘네가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잖아? 그럼 이 연립방정식의 해도 그치? 1차 함수의 교점이 한 개니까 연립방정식의 해도 이렇게 한 쌍이 나오거든? 근데 여기서 얘가 수직일 조건, 얘네끼리 서로 곱하고 얘네끼리 서로 곱하잖아? 그 다음에 더하면 무조건 0이 나온대요. 이건 왜 그러는지 한번 볼게요. 나머지는 뭐 그냥 읽어보면 이해될 거예요. 봐봐. 선생님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있지? 얘를 내가 표준형으로 바꾸게 되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고요.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 있죠. 얘도 표준형으로 바꾸면 y는 마이너스 b 프라임 분의 a 프라임 x 마이너스 b 프라임 분의 c 프라임 이렇게 될 거야. 됐니? 근데 얘네가 서로 수직이라는 건 앞에 있는 기울기 얘 곱하기 얘가 아까 뭐라 그랬어? 마이너스 1이라 그랬죠? 그럼 곱해볼게요. 마이너스 b분의 a 곱하기 마이너스 b 프라임 분의 a 프라임 곱한 게 1이야. 그치? 그러면은 얘네 곱하면 플러스 플러스 되고요. b 곱하기 b 프라임 분의 a 곱하기 a 프라임이 지금 마이너스 1인 거잖아. 이해됐어? 그럼 얘를 여기에다 곱해주면은 a 곱하기 a 프라임은 마이너스 b 곱하기 b 프라임이 되고요. 얘를 좌변으로 넘겨주세요. a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 은 다 넘겨서 뭐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0이 된다. 그래서 수직일 때는 일반형일 때 앞에 있는 개수끼리의 곱의 합이 무조건 0이 나온다. 여기 밑에다가 별표 쳐놓으세요. 나중에 까먹지 마시고요. 이 모든 경우를 다 암기하셔야 돼. 근데 얘들아 어렵지 않아요. 왜냐?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게 그대로 반복되고 있거든. 이해됐니? 그 다음에 여기 개념 체크 한번 보세요. 두 직선 얘랑 얘가 이거에 대해서 다음에 위치 관계를 만족시키는 실수 a의 값을 구하래. 그럼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라고 하게 되면 평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앞에 있는 개수의 b가 서로 같아야 되고 여기 뒤에 있는 상수항의 b는 서로 달라야 되죠? 그리고 이거 직접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일치한다도 할 수 있을 거고 수직이다도 앞에 있는 거 얘랑 얘 곱한 거 얘랑 얘 곱한 거끼리의 합이 0이다 라고 쓰면 a값 나오겠죠? 이해됐나요? 개념 체크 문제는 한번 스스로 풀어보실게요. 다음에 대표형 16번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지금 두 점 2,5랑 4,1 있죠. 얘를 지나는 직선에 평행하고 x절편이 마이너스 3인 직선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두 점 얘랑 얘를 지나는 직선에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1번은 기울기를 먼저 구해줘야겠네. 4 빼기 2 분의 1 빼기 5 계산하면 2분의 마이너스 4 약분하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직선에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거고요. x절편이 마이너스 3이니까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3,0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얘는 식 쓰면 어떻게 돼? y는 기울기 쓰고 부호 바꾸세요. x 플러스 3 뒤에다가 플러스 0은 그대로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해됐죠? 다음 2번 보세요. 2번은 점 3, 마사를 지나고 직선 여기에 수직인 직선이래. 그럼 내가 구하려고 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하잖아요. m 곱하기 여기 앞에 있는 기울기 2분의 1을 한 개 마이너스 1이야. 따라서 m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럼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면서 3, 마사를 지나니까 부호 바꾸세요. x 빼기 3 뒤에다 부호 그대로 마이너스 4 전개하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대표형 17번 보세요. 지금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도록 하는 실수 m값을 구하래.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는 건 앞에 있는 기울기가 서로 어때야 돼요? 같고 y절편은 서로 달라야겠죠? 그럼 봐봐. 여기서 m제곱 플러스 1은 4m 플러스 6이다 할 거야. 싹 다 넘기세요. m제곱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5는 0 5, 1 마이너스 m값은 5 또는 1이 나올 거야. 그치? 근데 얘랑 얘랑은 서로 달라야 되니까요. 이 m은 m-1이랑 달라야 돼. 그럼 넘겨보면 m은 마이너스 1이면 안 되는데 그럼 마일 지우고 m값은 뭐가 되겠어요? 5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죠? 다음에 두 직선 이번에는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네요. 얘네들이 점 여기에서 수직으로 만난대요. 그러는 a, b, c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은 지금 얘네들이 마이너스 1,3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3 각각 대입하면 a, b 값이 나오겠네. 이해됐어? 그러면은 대입해 볼게요. 2번.
마이너스 1,3 일단 첫 번째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9 마이너스 2는 0이잖아. 그치?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7. 따라서 a는 7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3 플러스 3b 플러스 c는 0이야. 그치? 그럼 3b 플러스 c는 마3 이렇게 나오겠네. 됐죠요? 그 다음에 지금 수직으로 만난다 그랬으니까 앞에 있는 개수의 곱, x 앞에 있는 개수의 곱 하면은 마이너스 3a, y 앞에 있는 개수의 곱하면 플러스 3b 서로 더했어.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 그렇지. 0이 돼야 된다고 배웠죠? 그럼 a가 아까 7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1 플러스 3b가 0이려면 b 값은 그렇지. 7이 되겠지. 이해됐어? 그럼 a도 7, b도 7, b에다가 7을 넣으면 21 플러스 c는 마3이죠? C는 몇이에요? 넘기면 마이너스 24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은 A는 7, B는 7, C는 마이너스 24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 밑에 써있는 거 표 있잖아. 책에 써있을 거예요. 이거 한번 그냥 쓱 읽어보세요. 이미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들이야. 알겠지? 다음 대표형 18번 보세요. 지금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을 모두 구하래. 근데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렇지. 이 세 개 중에 적어도 두 개는 평행한 게 있거나 아니면 세 직선이 모두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이 경우밖에 없어요. 이해됐어? 그럼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로 나눠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이 두 개는 서로 평행하겠어? 기울기가 다른데? 평행하지 않겠죠. 그럼 얘가 얘랑 평행하거나 아니면 얘가 얘랑 평행하거나. 이해됐어? 그럼 봐봐. A가 만약에 첫 번째 거 2x 플러스 3이랑 평행하면은 얘는 A가 2가 될 거고 아니면 두 번째 거랑 평행하게 되면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됐나요? 그렇다고 해서 얘네가 일치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해됐지? 일치할 수는 없지. 왜? 뒤에 있는 y절편이 다 다르잖아. 이해됐어?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얘네가 모두 다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야. 한 점에서 만나려면은 일단 여기 멀쩡하게 생긴 이 두 개의 교점을 먼저 구하세요. 그 교점을 이 마지막 게 지나주면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 얘랑 얘 교점을 구한 다음에 그 교점을 마지막 하나가 이렇게 지나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은 쟤는 y는 2x 플러스 3,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 이거 연립해도 되고요. 아니면 둘이 우변에 있는 식끼리 서로 같다라고 놓고 풀어도 상관없어요. 선생님은 연립할게요. y 사라지고 이체로 연립하면 0은 3x 마이너스 3 그치? 따라서 x는 1, y는 x가 지금 1이니까 y는 몇이 돼요? 5가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그럼 교점의 좌표가 1,5가 되는 거고 1,5를 누구도 지나? 그렇지. 세 번째 직선 얘도 지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럼 5는 1a-1 따라서 a는 6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따라서 a 값을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2, 6 이렇게 세 개를 써주면 된다. 이해됐죠? 18번이 아니고 대표형 19번. 지금 점 여기에 지금 직선 얘가 내린 수선의 발 h의 좌표를 구하래요. 그럼 봐봐. 이 점은 한번 여기 위에 대입해 볼게요. 이 직선 위의 점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한번 대입해 봤더니 1은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플러스 3 어때? 성립하나요?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위의 점이 이 직선 위의 점이 아니구나 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러면은 A는 이렇게 밖에 있고 얘가 마이너스 2,1이야. 됐니? 그리고 이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럼 여기에 내린 이 수선의 발을 지금 H라고 한다는 거니까 이 H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H점의 좌표는? 그렇지. 지금 이 A라는 점을 지나면서 직선 AH는요. 얘랑 지금 수직이어야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 그럼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기울기를 모르니까 m이라고 둘게. 그럼 m 곱하기 앞에 있는 기울기 2분의 1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m 값은 마이너스 2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m 값은 마이너스 2고 y는 마이너스 2에 여기 지나는 한 점, 이 AH라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거고 얘가 지나는 한 점이 A가 있잖아요. A 대입해주면 X, 부호 바꿔서 플러스 2, 다음에 Y절편 그대로. Y 좌표 그대로, 그치? 그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해됐어? 그럼 이때 H의 좌표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주어진 직선, 얘랑 또 이거의 뭐를 구해야 돼? 그렇지, 교점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둘이 서로 같다라고 둘게요. 우변에 있는 식끼리 서로 같다고 두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2분의 1x 플러스 3 양변에 2 곱하세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은 x 플러스 6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5x 넘겨주면 12 따라서 x는 마이너스 5분의 12가 나와요. 됐어요? 그럼 그때 y좌표는 마이너스 5분의 12 넣었을 때 플러스 5분의 24 빼기 5분의 15니까 얘는 5분의
9가 나오겠지. 따라서 x는 마이너스 5분의 12, y는 5분의 9. 이해됐어요? 따라서 그 h점의 좌표는요. 마이너스 5분의 12, 5분의 9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다음 대표 유형 20번. 지금 세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각 변에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금 뭐 구하라는 거랑 똑같아요. 각 변에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는 거는 그렇지. 얘는 변수이교잖아. 그치? 변수이교니까 외심 구하라는 거랑 똑같죠. 이해됐나요? 네. 그러면은 얘는 각 변에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인 거니까 x축, y축, 원점 하고 0,4 여기가 a점, 마이너스 2,0 여기가 b점, 다음에 4,0 여기가 c점이 됩니다. 됐죠? 그럼 ABC를 먼저 다 이어주게 되면 이런 삼각형이 나오고요. 지금 삼각형 ABC의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여기 봐봐. AB라는 직선에 대해서 선생님이 기울기를 구해볼게요. AB라는 직선은 지금 얘네 가지고 기울기 구하면 AB의 기울기 구했을 때 0 빼기 마이너스 2 분의 4 빼기 0이니까 2분의 4 하면 기울기는 2예요. 그럼 여기에 수직 이등분선이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그렇지. 이 기울기랑 수직이어야지. 2 곱하기 어떤 기울기 m을 곱했더니 1이 나와야 돼요. 따라서 m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또 지금 AB의 중점,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얘네 중점을 지나야겠지. 그럼 이 중점의 좌표를 m이라고 하면 m은 얘네 x좌표끼리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서 1, y좌표끼리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서 얘는 2가 나올 거예요. 됐나요? 그럼 여기를 m점이라고 하게 되면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1 뒤에다가 플러스 2. 그럼 전개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4니까 플러스 2분의 3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번엔 선생님이 BC에 수직 이등분선을 한번 그려볼게.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지금 BC의 중점의 좌표인 여기를 지나는 거니까 얘는 몇 콤마 몇이에요? 이만큼의 길이가 6이야. 그럼 그거의 절반은 길이가 3만큼 가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1이에요. 따라서 x는 1이 되는 거니까 x는 1과 얘가 만나는 이 교점, 이 교점의 좌표를 지금 외심이라고 하는 거잖아. 이해됐어? 그럼 이 교점의 좌표 구하려면 이 주어진 이 직선의 방정식에 x자리에다가 1 넣어보세요. x가 1일 때 y는 몇 나와요? y는 2분의 2니까 1 나오네. 이해됐어? 따라서 그 교점의 좌표는 1,1이다 라고 구해주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같은 경우에는 외심이기 때문에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다 똑같잖아요. 그럼 여기를 p, x, y라고 두고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전부 같다라고 식 쓰고 그 꼭지점의 좌표, 그 외심의 좌표를 구해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